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기존 바이러스도 전파력이 센데 이보다도 1.7배나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지금 방역 당국이 비상입니다. 먼저 서영지 기자입니다. 30, 40대 어른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이 지난 22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영국 런던에 살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열이 났습니다.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체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확진 직후 곧바로 격리시설로 갔기 때문에 추가 노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내에서 감염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승한 그 승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역과 방역 체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승무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3일 영국에서 들어온 80대가 어제 숨졌습니다. 같이 들어온 다른 가족 3명도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우선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못 오게 하는 걸 일주일 더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까지입니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끝날 때 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2번의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검체는 모두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합니다.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경유자를 포함해서 입국할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도 내국인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교, 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발 입국자는 기존 격리 면제서 발급 제한 기간을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합니다. 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지금 자고 일어나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나라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대서양의 섬에서도 나왔고 일본에서도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23개 나라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위스의 스키장에선 격리를 시켜놨던 영국인 200명 정도가 달아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스키 장비를 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있습니다. 이곳 스키장엔 사회적 거리두기란 없다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더 심각한 건 여기에서 격리 중이었던 영국인 수백 명이 달아난 겁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자 스위스 당국은 지난 21일 이 리조트에 온 영국인 420명을 열흘간 자가격리시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중 절반 정도가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일부는 프랑스에서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또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알 길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선 영국에서 돌아온 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고, 대서양에 있는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섬에서도 영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중동의 요르단에서도 영국에서 귀국한 부부가 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부부에게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국은커녕 최근 외국에 나간 적이 없어 캐나다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여성 1명이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확인돼 일본 내 감염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23개 나라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강한 전파력이 치명적입니다. 특히 속도가 더 빠른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된 만큼 더욱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대부분이 60대 이상인데 바이러스가 고령층으로 더 빨리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건 물론이고 늘어날 수 있는 고령층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이어서 최종혁 기자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기존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전파력입니다. 만약에 이 전파력이 큰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는 영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전파력을 높일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전파력은 1.4배에서 1.7배가 강합니다. 확진자 1명이 전파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대 0.4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감염 재생산 지수로는 확진자 1명이 1.11명에게 전파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1.51명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치명률의 차이가 있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더라도 강한 전파력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영향이 작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절대적인 환자 수가 많고 사망하시게 되는 분도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방역의 조치가 적용이 되더라도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의 대응 수준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파력이 커지면 취약한 건 고령층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134명이 숨졌습니다. 2주 전에는 81명, 3주 전에는 38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감안하면 지금부터 병상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코로나19 취재팀장인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책이 시급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이러스의 유전자 전장 검사부터 많이 또 빠르게 해야 합니다. 예. 이 유전자 전장 검사라는 건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걸 말하는데요.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 이후 1,640건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경우에 전체 확진자의 10%에 대해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고요. 이 자료를 축적하고 또 세계 각국과 공유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10% 정도는 확진자의 바이러스 유전자 전체 검사를 해둬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영국에서요. 그런 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한 전장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된 것 말고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전장 검사를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해야 합니까?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체 바이러스 분석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예. 해외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분석 검사를 하면야 가장 좋겠지만 확진자가 아니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를 대상으로 우선 바이러스 유전자 전장 검사를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정부는 영국과 남아공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에 대해서 유전자 전장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선 국가별 위험도를 분류해서 전장 유전체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 모니터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거쳐오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확진자에 대해서 유전자 전장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인력과 예산은 가능한 수준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병청에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질문을 했고요. 예. 조만간 답변이 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이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전자 전장 검사 결과는 보통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변한 돌기가 어디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검사를 하면 하루 이틀이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